한국에게만 기름을 준다고요? 두바이 항구의 찌는 듯한 열기 속에서 독일 해운사 대표가 제 멱살을 잡을 듯이 소리칩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굳게 닫혔고 하루 30억 원의 통행료를 내겠다는 유럽 유조선들도 줄줄이 뱃머리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미국과 중동이 기름 전쟁으로 파산 직전에 몰린 그 순간 기적 같은 교신이 들려옵니다. 한국 국정 유조선은 즉시 진입을 허가한다. 통행료는 전액 면제다. 미국도 유럽도 받지 못한 이 파격적인 우대를 왜 하필 한국이 받는 걸까요? 31년 동안 중동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저조차 이 믿기지 않는 광경 앞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의 열쇠는 화려한 외교 문서가 아닌 50년 전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졌던 우리 아버지들의 거친 손마디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을 바꾼 이 경이로운 반전의 서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의 감동이 전 세계에 알려지길 원하신다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과 함께합니다. 저는 강성호입니다. 31년 동안 중동의 뜨거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원유와 가스의 흐름을 중개해온 나름 이 바닥에선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난 30년의 경험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어떤 교본에도 없던 참혹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두바이 항구의 대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습합니다. 숨을 들이킬 때마다 끈적한 기름 냄새와 소금기가 폐부 깊숙이 박히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저를 더 숨막히게 하는 건 저 멀리 수평선에 점처럼 박혀있는 유조선들의 행렬입니다. 평소라면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해협을 통과해야 할 그 수십만 톤급의 거함들이 지금은 마치 거대한 관처럼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엔진 소리는 멈췄고 그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기괴한 정적만을 내뿜고 있습니다. 강 소장,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하루에 나가는 위약금만 얼마인 줄 알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주들의 비명 섞인 욕설에 귀가 얼떨떨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 폭 55km, 그 중에서도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은 고작 10km 남짓한 그 좁은 목구멍을 이란이 완전히 틀어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배가 못 지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의 심장이 멈춘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상을 입은 건 바로 나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사무실 노트북 화면에 뜬 한국의 실시간 지표들을 볼 때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집니다. 수입 원유의 95%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만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힌 지 벌써 2달째입니다. 한국 증시는 하루 만에 7%가 증발했고 액화천연 가스 가격은 수직 상승을 넘어 폭주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서울의 주유소마다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수 킬로미터씩 줄을 서고 공장들은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오직 수출과 제조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 원유 공급 중단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37개 OECD 회원국 중 원유 의존도 압도적 1위인 나라가 한국인데 그 생명줄이 이란이라는 거대한 거인의 소나기에 꽉 쥐어 있는 겁니다. 강 소장, 이란 놈들이 이번엔 진짠가 봐. 미국 함대도 못 움직이고 있어. 이러다 정말 한국 경제가 통째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 라제이의 목소리에도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23층 사무실 아래로 보이는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이 오늘따라 잔혹하게 느껴집니다. 저 화려한 불빛들도 결국 기름이 있어야 타오르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비축유가 200일치가 남았네 어쩌네 떠들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이미 영하권입니다. 원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기가 끊기고 물류가 멈추고 결국 서민들의 삶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 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기이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한 짧은 기사 한 줄이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란 의회가 우호국 목록을 작성 중인데 그 명단에 러시아, 중국과 함께 한국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란과 특별한 혈맹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저 살벌한 이란의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중동에서 힘은 곧 돈이거나 무기입니다. 아니면 피로 맺어진 동맹이거나. 한국은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기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독일, 싱가포르에 내로라 하는 해운사들이 제게 묻습니다. 당신네 한국 배들은 어떻게 통과하는 겁니까? 어떤 뒷거래를 한 거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도 온통 물음표뿐이었으니까요. 수천억 원의 자산가들인 유럽 선주들이 파산 공포에 질려 나동그라지는 이 아수라장에서 오직 한국만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게 도무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 소식이 오보라면, 그래서 한국의 유조선들이 해협에 진입했다가 억류라도 된다면 그건 정말 끝장입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소문의 실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스카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청구가 유조선들을 겨누고 있다는 그 서슬퍼런 현장으로 저는 지금 죽음과 삶의 경계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스카트 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전 세계 선원들과 물류 관계자들로 북적여야 할 이곳이 마치 거대한 장례식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몇 번이고 가디언지의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이란의 비적대적 우호국 목록 포함. 이 짧은 문장이 현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 경제가 기사위생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인 셈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차가운 의구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란에게 무엇을 해주었기에? 라는 물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광경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검은 고속정들이 성난 상어떼처럼 바다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 수천억 원어치의 원유를 실은 거대 유조선들이 굴욕적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배들의 국적은 다양했습니다. 해운 강국이라 자부하던 그리스, 독일, 영국, 그 찬란했던 이름들이 지금 이 좁은 바다 위에서 파산의 공포에 떨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길 봐요, 강 소장. 또 한 척이 쫓겨나고 있어. 옆에 서 있던 오만 항만 관리인이 혀를 차며 가리킨 곳에는 독일 노르트제 해운의 로고가 선명한 유조선이 절망적으로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80년 역사를 자랑하던 그 회사가 오늘 아침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전율이 다시금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세계 경제의 거인들이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한국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제 무전기에서 찍 하는 노이즈와 함께 믿기지 않는 교신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국적선 태그코.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시도한다. 순간 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저기 이란의 고속정들이 기관총을 번득이며 다가오고 있는데 저 무모한 배는 대체 무엇을 믿고 달려드는 걸까요? 저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저 거대한 배가 억류되거나 포격이라도 당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그코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던 이란 고속정들이 배 근처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더니 붉은 깃발을 흔들며 마치 오랜 친구를 영접하듯 길을 터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이란 해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경이로웠습니다. 코리아? 오케이. 패스. 당신들의 진심을 기억한다. 무사 항해를 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심을 기억한다니? 이 살벌한 전쟁터 같은 바다에서 이란군 입에서 나올 법한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태그코는 당당하게 마치 자기 집 앞마당을 지나듯 해협의 심장부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묶여있던 외국 선원들이 창백해진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왜 한국만 보내주는 거야? 차별이다. 저는 그 소용돌이치는 의문 속에서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건 요행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하고 폐쇄적인 나라의 마음을 움직인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무엇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터덜터덜 무스카트 시내로 돌아온 저는 정처 없이 걷다 한글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 앞에 멈춰섰습니다. 서울 식당. 낯선 타국 땅에서 만난 고향의 이름이 오늘따라 유난히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벽면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중반쯤 되었을까요? 끝을 알 수 없는 사막의 모래지평선 위에서 앳된 얼굴의 청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삽과 곡괭이가 들려 있었고 등 뒤로는 이제 막 뼈대를 세운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때 참 더웠지. 섭씨 50도가 넘었으니까. 주방에서 나온 백발의 노신사가 제 시선을 따라 사진을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 식당의 주인인 김갑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손은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딱딱했습니다. 마디마디가 툭 붉어져 나온 그 손이 제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저 사진 사우디인가요? 어르신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창밖의 먼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아니, 이란이야. 1970년대 호람샤르한 건설 현장이었지. 그때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일했어. 미국 놈들도 유럽 놈들도 덥다고 다 도망갈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남았거든. 이란 사람들이 그랬어. 당신들은 왜 가지 않느냐고. 그럼 우리는 그랬지. 우리가 약속한 일이니 끝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어르신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거대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참 정이 깊은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가장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끝까지 곁을 지켜준 게 누군지 절대로 잊지 않거든. 지금 저 바다에서 우리 배를 보내주는 건 이란 정부가 잘나서도 우리 외교관이 뛰어나서도 아니야. 바로 저 사진 속 청년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흘린 땀방울에 대한 영수증을 이제야 돌려받는 거지. 순간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이 31살 경력의 전문가인 제가 비웃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무기도 수조 원의 돈도 사지 못한 이란의 마음을 산 것은 50년 전 낯선 사막에서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묵묵히 삽을 들었던 우리 어르신들의 정직한 땀이었습니다. 식당 벽에 걸린 사진 속 청년들이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성호야, 걱정 마라. 우리가 다 닦아놓은 길다.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린 건 대단한 정치가도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투박한 손마디들이었습니다. 어르신의 투박한 손을 잡고 있는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집니다. 31년 동안 중동의 모래바람을 견디며 스스로 강해졌다고 믿었는데 고작 사진 한 장과 노병의 회상 앞에 제 오만했던 논리는 처참히 무너져 내립니다. 김갑수 어르신은 제 손을 따뜻하게 다독이며 다시금 주방 안쪽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오십니다. 이게 뭔 줄 아나? 78년도에 내가 현장에서 썼던 일기장이야. 그때 우리 한국 기술진들은 말이야,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어. 낮에는 5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서 살점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용접봉을 잡았고, 밤에는 고향에 두고 온 자식들 얼굴이 아른거려 모래바닥을 적시며 울었지. 하지만 말이야, 단 한 명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어. 이란 사람들이 미친 코리안이라며 혀를 내둘렀지. 그런데 그게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었어. 자기들 땅을 자기들보다 더 아끼며 일하는 우리를 보며 그들은 진짜 친구가 뭔지를 배운 거야. 어르신의 수첩에는 오늘도 무사히 아이들 학비 보낼 수 있어 다행이다 같은 절절한 문구들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염의 뿌리였고 오늘 이 해협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였던 겁니다. 저는 그 수첩을 넘기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성공한 대한민국이라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때 이분들은 타국의 뜨거운 지열 위에서 청춘을 바쳐 이 우호국이라는 이름의 신뢰를 저축해 오신 겁니다. 그때
식당 밖에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부두 저 멀리서 아까 해협으로 진입했던 태그코 뒤를 이어 또 다른 한국 유조선 두 척이 거대한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을 호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들이었습니다. 적대적인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태극기를 향해 경위를 표하듯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해협의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 배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리스 선주 스타니스가 제 옆에서 넋을 잃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저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유럽 배들은 통행료 30억을 싸들고 가도 총구 앞에 서야 하는데 당신네 배들은 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겁니까? 이란이 왜 한국에게만 저토록 극진한 예우를 하는 거죠? 저는 스타니스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건 마법이 아닙니다. 50년 전 당신들이 덥고 위험하다고 버리고 떠난 이 사막 현장에서 끝까지 남아서 땀 흘린 사람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당신들은 계약서를 믿었지만 우리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저 배들이 지불하는 통행료는 지금 내는 돈이 아니라 50년 전 우리 아버지들이 목숨 걸고 지불했던 청춘의 값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항구의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이란 측의 공식 교신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스카트 항구 전체에 퍼진 그 목소리는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의 형제들이여, 당신들의 배는 이 해협의 주인과 같다. 50년 전 당신들이 우리 땅에 놓아준 도로와 항구는 지금도 우리의 생명줄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들의 생명줄을 지켜줄 차례다. 한국 국적의 모든 선박은 검문 없이 통과하라. 이것은 이란 인민이 한국의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시다. 순간 항구에 모여있던 한국 선원들과 교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고 누군가는 서로를 껴안으며 살았다고 외쳤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 원유 95% 차단이라는 절망의 그림자가 태극기가 새겨진 유조선의 위용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뛰어넘은 신의 신의의 승리였고 자식 세대를 위해 사막의 불지옥을 견뎌낸 우리 아버지 세대가 보내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저 멀리 수평선을 향해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흘린 그 짠 땀방울이 오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태극기를 단 유조선들이 이란 고속정의 호위를 받으며 유유히 해협을 통과하는 그 장엄한 광경을 저는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박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고갈과 경제 파멸의 공포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오직 대한민국만이 50년 전 심어놓은 신해라는 이름의 열매를 수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갑수 어르신은 어느새 다시 하얀 앞치마를 고쳐매고 불 앞에 서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 격정적인 교신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도 어르신의 뒷모습은 그저 묵묵하고 담담했습니다. 70년대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80년대 건설 현장의 흙먼지 속에서도 아마 어르신은 늘 이런 모습으로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불앞을 지키셨을 겁니다. 어르신 들으셨습니까? 방금 이란 정부가 우리 어르신들 덕분에 한국 배들은 다 통과시켜 주겠답니다. 통행료도 안 받겠답니다. 제 들뜬 목소리에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가볍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승리자의 환희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끝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들었네. 참 다행이야.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주들이 이제 한숨 돌리겠구먼. 우리가 그때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어. 그저 그거면 된 거야. 어르신은 다시 국자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굽은 등 뒤로 50년 전 모래바람을 뚫고 길을 내던 수만 명의 한국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해협의 기적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지금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이만큼 살게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 우리가 켜는 전등 불빛 하나에도 이분들의 굳은 쌀박인 손마디와 삭신이 쑤시는 고통이 녹아들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식당을 나와 다시 부두 끝에 섰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저 멀리 해협을 통과해 당당히 한국으로 향하는 유조선의 불빛이 까만 바다 위에 희망의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너희의 뒤를 지키고 있다 라고 속삭이는 어르신들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31년 경력의 전문가라는 명함이 오늘처럼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수치와 통계로 세상을 재단하려 했던 저의 오만을 버립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이 가르쳐준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누군가의 처절한 희생 위에 세워진 거룩한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50년 전 사막에 눈물을 뿌려 기적을 일궈낸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시는 한 그 어떤 거센 파도가 덮쳐와도 우리는 반드시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오늘 밤 호르무즈 해협을 가르는 저 태극기의 위용은 바로 당신들이 만드신 위대한 승리입니다. 두바이의 밤은 깊어만 가는데 제 가슴속은 마치 한낮의 사막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부두 끝에 서서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당당히 뱃머리를 돌린 태극호의 뒷모습을 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들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우리 유조선의 곁을 지키며 멀어지는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전율했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고갈이라는 단두대 위에 목을 올리고 파들파들 떨고 있는 이 시국에 오직 대한민국만이 이 죽음의 바다에서 자유통행권이라는 기적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저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보다 한결 차분해진 공기 속에서 김갑수 어르신은 여전히 묵묵히 주방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50년 전 그 살떨리는 중동 건설 현장에서 어르신이 잡으셨던 것은 무거운 삽자루였겠지만 지금 어르신이 쥐고 계신 것은 낡은 국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국자가 세상을 구하는 지휘봉처럼 보였습니다. 어르신, 방금 한국에 있는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멈췄던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대요. 기름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거리에서 만세를 부른답니다. 제 들뜬 목소리에 어르신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시며 땀에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으셨습니다. 다행이네. 참 다행이야. 우리가 그때 사막에서 흘린 건 땀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게 다 우리나라를 살릴 기름이었구먼. 어르신의 그 담담할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울음이 다시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 우리 아버지들은 단지 가족을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이 지옥 같은 사막으로 뛰어드셨습니다. 낮에는 살점이 타들어가는 50도의 폭염을 견디고 밤에는 고향 땅에 두고 온 어린 자식들의 이름을 모래바닥에 적으며 외로움을 삼키셨지요. 그때 그분들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5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 오늘날 대한민국을 국가 부도라는 절벽 끝에서 밀어 올린 것입니다. 저는 식당 벽에 걸린 그 빛바랜 사진들을 다시 한번 가만히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사진 속 청년들의 얼굴 위로 오늘 해협을 당당히 통과하던 유조선의 위용이 겹쳐 보였습니다. 유럽의 거대 해운사들이 30억 원이라는 거금을 싸들고도 통과시켜달라며 애걸복걸할 때 이란이 우리에게만 길을 터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오늘날의 화려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50년 전 모두가 등을 돌릴 때 끝까지 남아서 그들의 길을 닦아주고 항구를 세워주던 한국인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성호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란다. 우리가 그때 정직하게 일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들이 우리 배를 보내줬겠느냐? 어르신의 말씀이 제 귓가를 때립니다. 저는 31년 동안 중동에서 일하며 스스로를 베테랑이라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계약서를 보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떤 외교 문서보다 강력한 대한민국만의 위대한 외교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차를 타고 다시 숙소로 향합니다. 두바이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제 마음은 이미 고국에 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 우리 국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영광의 진짜 주인인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감동을 고스란히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50년 전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기적을 일궈낸 당신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파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호르무즈 해협을 가득 채운 유조선의 불빛은 바로 당신들의 청춘이 타올라 만든 희망의 등불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호르무즈 해협의 기적,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름을 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넘어 전해진 사랑과 헌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수입 원유의 95%가 막혀 온 나라가 암흑 속에 잠길 뻔했던 그때, 대한민국을 밝힌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어르신들이 50년 전 사막에 묻어두었던 신의라는 이름의 보물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일구신 어르신들, 당신들은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자신을 불태우셨습니다. 자식들의 학비를 위해, 부모님의 약값을 위해 낯선 타국 땅에서 모진 고생을 감내하시면서도 나는 괜찮다며 조용히 웃으시던 그 강인한 사랑을 우리는 이제야 온전히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피땀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빛나는 국격은 바로 여러분의 굽은 등과 굳은 쌀박인 손마디 위에서 꽃 피운 것입니다. 당신들이 견뎌온 그 모진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자식들이 이토록 풍요로운 땅에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사연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셨다면 우리 고생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평생을 헌신해 오신 분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감동의 기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채널을 지탱하고 우리 사회에 잊혀가는 영웅들을 다시 조명하는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오신 어르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어깨를 펴셔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며 우리 모두의 위대한 자부심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